내용 증명이라는 말은 잘 알면서도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무엇이고 언제 보내면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그 문서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떠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 이 제도 자체를 내용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만약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서류를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그런 서류를 받지 못했다 라면서 발뺌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발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내용 증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법원은 당연히 증거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떠한 문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용 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를 보내면서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상대방은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통해 보냈기 때문에 법원도 당연히 그 문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나중에 소송에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와 같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부분이 다툼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어떠한 경우에 보내는 것이 좋으냐? 우선 상대가 통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세 계약에서 연장을 한다거나 연장을 하지 않는다던가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꼭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반드시 통지하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지해야 되는 이유는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가적으로 다른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집주인이 알아야만 나중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에게 무엇을 하라고 통지하는 경우, 즉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돈을 갚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으로 정확히 어떤 것을 하라고, 돈을 갚아라 또는 소유권을 이전해라, 어떤 물건을 넘겨라,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누가 보내나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내용이거나 간단한 요청, 예를 들면 대여금을 반환해라 또는 전세와 관련된 간단한 요청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송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사안이 꽤나 복잡하거나 상대를 압박하거나 또는 최후 통첩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위임받아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이 훨씬 더 목적을 이루는 데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은 어떻게 보내는가? A4 용지에 본인이 언급할 내용,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을 기재하시고 꼭 복사본 2개를 같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당연히 정확히 기재해야만 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본 2개와 원본을 합쳐서 3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이 내용 증명에는 보낸 사람의 주장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주장을 이제 내가 확인했으니 그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행하시면 되고, 만약 다툼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내용 증명에 대해서 내가 답변서를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내용 증명이 왔다면 사실상 이제 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고, 만약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답변서조차 아예 보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즉 내용 증명이 왔다면 이제 분쟁이 어느 정도 발생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적절한 대응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용 증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리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소송까지 나아가지 않고 내용 증명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발하셨다면 내용 증명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